안녕하십니까, 우짱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트럼프와 서유럽 병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4년 전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을 때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중 대부분은 트럼프가 등을 보였다고 생각했으며, 일부는 트럼프가 18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목격되었다가 요즘은 안 보이는 위스콘신의 리즈웨이 유령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운명의 장난꾸러기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을 통해 화려한 컴백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트럼프 복귀 후 유럽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는 웃으며 참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는 피마자유를 삼키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기도를 했고, 일부는 이길 수 없다면 한편이 되는 게 낫다라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퇴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독일 총리 숄츠와 같은 일부는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인물에 맞서 그랜드 스탠딩, 요즘 말로 하면 관종짓을 하기로 했고요. 서유럽 정치평론가들은 트럼프와 같은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트위터 같은 곳에서 수준 낮은 메시지를 날리면서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세기 이상 신중하게 잘 만들어진 메시지를 내는 것에만 노련한 유럽 정치인들은 트럼프식 대화법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면 유럽의 지배 엘리트는 냉소적인 정치적 무도회에서 변장만 다르게 했을 뿐 이전과 똑같은 드라마틱한 페르소나를 제공하는 주장창 똑같은 놈이 계속해 먹는 판때기,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기 영속적 계급으로 변태했으며, 유럽의 지배 엘리트들의 유일한 목표는 테이블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최소한 의자 하나라도 차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럽 지배 엘리트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같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중심으로 한 담론을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법정 스님이 얘기한 무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여간 유럽 지배 엘리트들이 개발한 여러 담론들에는 그 자체로 부정직과 반쪽 진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럽 지배 엘리트들은 아이슬란드를 스페인어로 불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디에고 델 부에고로 만들 수 있는 지구온난화 유령이 죽을 만큼 무섭지만 다가오는 재앙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여겨지는 생활 방식을 최소한 유럽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장담합니다. 두 번째, 유럽 지배 엘리트들은 더 짧은 근무 시간과 더 빠른 은퇴를 누릴 수 있지만 여전히 더 높은 임금과 더 관대한 연금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럽 지배 엘리트들은 같은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가치에 차이점을 둡니다. 하지만 차이가 받아들여지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일성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유럽 지배 엘리트, 특히 정치인 계급은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 사실을 반쪽 진실, 심지어 노골적인 거짓말로 바꿔서 모든 것을 다시 쓰라고 가르치며 덕분에 어제의 영웅은 악당으로 다시 쓰여졌습니다. 참고로 위에 든 예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제네바에 있는 유명한 호텔 프레지던트 윌슨은 미 제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 국제연맹 설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996년에 명명되었지만 우드로 윌슨과 거리를 두기 위해 더 호텔 프레지던트로 개명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에 따라 윌슨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거리를 개명하려는 캠페인이 진행 중이고요. 추가로 저명한 프랑스 변호사이자 프랑스 전 법무장관인 에리크 듀포 모레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 사람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야유할 것이다. 판사들은 정의를 위해 희생하더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담인데 정치적 올바름, 깨어 있어야 한다 등등의 경우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지요? 그런데 현실을 한번 직시해 봅시다. 대부분의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인구 적자로 인해 일하는 사람이 꾸준히 필요하지만 유럽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삶을 즐길 계획이 어긋날 수 있다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럽인들은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벽을 쌓거나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그뿐인가요?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민주주의 국가는 붕괴하는 인프라 문제에 대처해야 하지만 상상 속에 있는 부자들을 제외하고 EU 지도층 내 누구도 재건에 필요한 세금 인상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었던 장클로드 융커는 2007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뭘 하든 재선하는 방법을 모른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 사망한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프랑수아 레오타르 역시 사람들이 우리를 샌드백으로 선출했는데 이는 자신의 높은 기대와 그들이 획득한 권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낮은 의지 때문이다 라고 같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레티, 융커, 레오타드는 자신들이 한 발언의 숨은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자신들이 지도자인 척 하지만 이해 집단, 로비스트, 점점 줄어들지만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정당들, 자친 평론가들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다는 숨은 의미를 자신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모레티, 융커, 레오타드의 발언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치자를 선택할 권리에서 시작하지만 통치자가 자신에게 만족하는 국민을 선택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끝날 수 있다라는 독일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재치 넘치는 말을 생각나게 하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신의 폭군을 선택할 권리였다라고 한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 미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여간 정치꾼들이 득실되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5성급 학교, 대학, 병원, 도로, 교량, 사회보장, 군대, 예술과 문화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전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소설가 고 비달은 서유럽의 리더십 엘리트들이 5성급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믿었으며 서유럽은 스위스 호텔 매니저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어쩌든지 어떤 관점에서 보든 2025년 현재 서유럽 민주주의는 체계적 위기, 시스테믹 크라이시스로 변태될 수 있는 정치적 위기, 폴리티컬 크라이시스에 처해 있습니다. 프랑스는 1년 동안 총리가 4명이나 바뀌었고 다른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헝가리같이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국가와 정부를 권위주의나 포퓰리스트 또는 트럼프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참고로 끔찍한 비례대표 제도로 인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의회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 다르게 말해서 장기간에 걸친 연정 협상이 불가피하게 이어질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를 자동 조정 모드에 두는 것이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누가 어떤 직책을 차지할지에 대해 흥정하는 동안 기술 관료들과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하더라도 직장을 잃을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 관료들과 공무원들은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약속을 덜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비스켓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쓸데없이 복잡한 이야기 트럼프와 서유럽 병이었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